이 윤석열 지지를 했다가 지지 철회하는 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. 그것도 아주 참 흥미로운데, 예, 왜 지지 철회를 하셨습니까, 당시에? 예, 뭐 윤석열 후보 잘 되라고 계속 유튜브를 만들고 있었는데, 네. 그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제 유국서 내에서 제 라이벌이거든요. 아하. 그러니까 진중권 선생님이 넘버원이고, 넘버원이고. 저하고 김경률 형님이 넘버2 자리를 놓고 항상 대립하는 그런 거였는데, 아하. 그날 뉴스 보니까 경률 형님이 그 윤석열 후보님하고 식사를, 댁에 가서 식사를 했더라고요. 아, 댁에 가서 했군요. 네,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지 철회한다 이런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. 왜 나만 빼고 이 김경률하고만 식사를 하느냐 얘기. 그러니까 저를 먼저 불렀어야 된다. 당연히 먼저 불렀어야 되는데.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놀랍게도 예. 그때 그 글을 쓰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예. 그 윤 후보님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. 아, 전화가 왔습니까? 네. 어허.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. 뭐라고 그랬던가요? 그 김치찌개 해줄 테니까 예. 좀 삐지지 말라고. 미치지. 그래 김치찌개 드셨습니까?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집에 가서 후보님 댁에 가서 이제 김치찌개를 먹긴 먹었는데 그 딱 찌개가 양이 별로 이렇게 적어서 야 예. 저걸 누구 코에 붙이냐 했는데 아하. 보니까 소고기를 굽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서운함이 다 없어지고요. 아하. 그냥 소고기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네. 김치찌개 할 테니까 집으로 와라고 해서 갔더니 네. 김치찌개를 조금 이렇게 끓이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메인 디시가 고기로 그렇죠. 푸짐하게. 김치찌개가 미끼였던 거죠. 그렇군요. 네. 아, 미끼 전략을 아주 잘 활용을 하시네요. 우리 또 윤석열 후보가. 네, 제가 또 게를 좋아하는데 윤 예. 후보님 댁에 이제 게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토리라고 그러죠? 네, 네. 토리도 있고 이제 다른 뭐 네. 있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하고 이제 고기도 많이 나눠주고 하기에 그 윤 후보님한테 잘 보이려면 걔한테 좀 잘해야 되잖아요. 그렇군요. 네,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. 네. 예. 예. 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지 그 배경 설명을 서민이 보는 윤석열 네. 지지 포인트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십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이. 네. 지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탄핵을 당하면서 보수가 거의 괴멸됐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막상 들어온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나라를 진짜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법치도 파괴하고. 근데 그 와중에 그 문재인 정권하고 이제 1년 동안 싸우면서 네.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다시 집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게 전 제일 큰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어쩌면 다시 이제 문재인에서 조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권이 다시 뭐 재창출이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나락으로 가서 다시 회복을 못할 텐데 정권이 교체돼야 되는데 보수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. 네. 근데 그 와중에 또 윤석열 후보가 정말 추미애 장관, 뭐 박범계 장관하고 싸우면서 네. 저분이라면 어쩌면 진짜 뭐 우리를 다시 이끌고 메시아 같은 그런 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. 그게 네. 그게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보수로의 정권 교체만 해준다면은 네. 우리 역사의 위인으로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자체만 그렇군요. 가지고도. 네. 만약에 진짜 이재명 후보 같은 분이, 그러니까 그분이 뭐 우리나라를 이렇게 문재인 매운맛이라 그러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. 그러면 이 나라가 진짜 어디로 갈지. 그분은 50조, 100조 정도를 아무렇게나 국민한테 뿌릴 뿐이잖아요. 그렇죠. 이 나라 국가 채무가 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네. 그거를 한 2배 이상, 3배 이상 늘릴 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거든요. 근데 이 우리 하느님이 종교는 안 믿는데 네. 신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았다. 윤 후보님을 주셨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. 그렇군요. 네. 네. 현재의 이 정권 교체 여망 이런 것들이 아직 윤석열 후보에 다 이렇게 몰려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예, 다른 분들 쉽게 윤석열을 찍지는 못하겠다라고 주저하는 분들은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그러니까 뭐 보수 중에서 네.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뭐 잡아넣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전 그분들은 네.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우파 중에 오른쪽에 많이 있는 분들은 결국에 윤석열을 찍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이제 좌파들이 뭐 세탁을 많이 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미지를 갖다 되게 뭐 좀 일일 일실수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. 불안한 후보다. 네. 그리고 네. 뭐 네. 가정 그렇죠. 문제도 많이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이미 그런 것 때문에 네. 조금 꺼려지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실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를 주저하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. 저는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발언 있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윤 후보님이 좌파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뭐 전두환을 옹호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. 그냥 무조건 사과하지 말고 그냥
그 맥락상으로 이런 말이었는데 왜 이걸 내가 사과하냐라고 그러니까 좀 버텨주면 어땠을까. 뭐 예를 들면 개사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. 개사과, 네. 개사과도 마찬가지. 사실 그 개사과에 대해 아니 그 사과를 국민들한테 하고 나서 네. 그다음에 이제 걔한테 토리야 너도 사과 먹을래? 이거는 그냥 어쨌든 토리 인스타에 올린 거고 그건 뭐 장난스럽게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큰 잘못이냐 몰아가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너무 사과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가끔은 그렇습니다. 안 할 필요 그런 거 안 할 필요도 있어요. 그냥 자기가 이렇게 좀 납득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사과를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더 큰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렇죠. 사과했다고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넘어가겠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그 경우에. 좌파들은 자기들은 죽어도 사과 안 하면서 사과를 남들한테 하라 그러고 사과하면은 계속 그거를 이제 이건 잘못이 확정 그리고 계속 두고두고 우려 먹어요. 예. 그래서 뭐 주당 120시간이라든가 뭐 부정식품 같은 얘기는 이건 맥락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발언인데 네. 계속 그 좌파들이 그걸 갖고 공격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런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윤석열 후보가 좀 또 의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라고 예.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윤석열 이제 라이브 방송을 제가 이제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. 네. 예, 윤석열 후보 뭐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그 120시간 같은 거 이제 해명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예. 했더니 예. 그러지 마라. 그냥 아예 논란이 그냥 없애는 게 그러니까 해명보다는 논란 없는 거.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의자에 올리지 않는 게 좋다. 왕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너무 소극적으로 보였어요. 당당하게 잘못한 게 없으면 그냥 사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맞서서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앞으로 네.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네.